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언리얼 엔진과 외부 컨트롤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거 여기 이제 멀티뷰로 보이는 요 모니터 영상 요거를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시스템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 터치 OSC를 제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 카메라 조작을 그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UI를 만들기에 좋은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은 UMG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UMG는 언리얼 모션 그래픽의 약자죠. 그래서 UI를 만드는 툴인데, 그런데 이제 게임 안에서 플레이 상태에서 쓰는 UI가 아니라 에디터용 UI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뭐 자동화라던가 뭐 커스텀 기능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샘플을 한번 만들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완전한 튜토리얼 영상은 아니고 뭐 이런 게 된다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언리얼 러닝 사이트나 또는 언리얼 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 이제 여기 보시면 블루프린트에 말고 에디터 유틸리티에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그 플러그인의 스크립팅 쪽에 가시면 아마 스크립팅 쪽에 요 에디터 스크립팅 유틸리티라는 요거는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요게 활성화돼야 뭐 좀 더 많은 옵션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뭐 마이 위젯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일반적인 이게 이제 UMG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UMG가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버튼이라던가 그래서 버튼 뭐 텍스트 넣는 거 텍스트 블럭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뭐 텍스트는 나의 나의 버튼입니다.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또는 이 텍스트가 이 버튼에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이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 입력받는 것도 내가 여기 텍스트 박스 해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텍스트 박스를 텍스트 박스가 아니죠. 에디터블 텍스트. 그래서 요걸 에디터블 텍스트 하면은 여기다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보죠. 이게 맞네요. 제가 생각합니다. 텍스트 박스였네. 에디터블 텍스트 박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입력 받는 거니까 여기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힌트.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힌트처럼 회색으로 넣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컴파일 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고 요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실행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윈도우가 하나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 누르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백동진 또는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플레이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에디터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중간 정도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여기 보시면 에디터 위젯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파이썬 플레이라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또 다른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이 윈도우가 여기 이제 뜨게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거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젯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그 샘플 하나를 만들어 보죠. 제가 뭐 이거를 그 위젯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굉장히 뭐 고급 기능 뭐 이렇게 박스를 넣고 뭐 누르면 몇 개를 넣고 누르면 뭐 복사가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쓰이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부터 제가 제일 많이 간단하게 쓰는 거 하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다 큐브를 넣고 뭐 구체도 넣고 그 다음에 시네마틱에 레벨 시퀀스 액터라는 거 넣고 보통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이 시퀀서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애니메이션에 뭐 레벨 시퀀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젯 마스터 001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제 넣어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할 때 이 레벨 시퀀스를 열면 이 시퀀서를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레벨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레벨을 저장을 해서 위젯에다가 my 위젯 맵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 레벨을 한 다음에 자, 모두 저장 선택 저장했죠. 그러면 이 my 위젯 맵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 시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니까 얘를 다시 클릭해서 레벨 시퀀서를 또 열어요. 이게 지금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에 되게 씬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에피소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운 거죠. 실제로는 이 안에 이 시퀀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레벨이 열렸을 때 얘가 자동으로 오픈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언리얼이라는 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툴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레벨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눌러서 시퀀스를 여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뭐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유틸리티 위젯으로 인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흔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레벨이 열리고 시퀀스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디자이너 탭이 있고 그래프 탭이 있죠. 디자이너는 지금처럼 버튼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UI 요소들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블루프린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작동하는 노드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이벤트를 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디테일 창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클릭 또는 프레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뭐 릴리즈가 됐을 때 이런 것들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할 거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면서 on clicked 버튼 0번이 되었을 때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버튼 0번이잖아요. 이거를 이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로드 맵 그 다음에 시퀀스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래프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요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솔직히 블루프린트 영역이죠.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모르면 여기를 이제 채울 수가 없긴 한데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온클릭해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로드 맵이라는 게 있겠죠. 당연히 지금 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로드맵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거 그 노드 찾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노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시퀀서를 제가 이제 로딩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알면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요거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sequence 이렇게 쳐놓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쭉 그러면 쭉 보다 보면 modify level sequence 이건가? 그래서 보면 오픈 레벨 시퀀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픈 레벨 시퀀스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오픈 레벨 시퀀스를 열어보면 레벨 시퀀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되지 않을까? 레벨 시퀀스 SN 열기라고 되어 있네. 라고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는 이게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윈도우가 창에 여기 있죠. 팔레트 탭에서는 배치할 수 있는 모든 함수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열면 이런 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보면 아까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했잖아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배열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로드맵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거는 다 해줘요. 아니면 이걸 끄면은 더 많아지죠. 못 붙은 것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는 켜놓는 게 좋긴 한데, 여기 가면은 이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함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검색이 물론 되죠. sequence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지금 그 카테고리에 얘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퀀스도 있어요. 시퀀스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열어보면 섹션이 있고 뭐 플레이가 있고 바운드 액터 구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 여러분 이쪽은 이제 펑션이어서 get bounding 아마 시퀀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바인딩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여기 보면 플레이백 스타트 그러면 이제 플레이백 스타트라면 가져와 보면 어떤 시퀀서의 스타트 프레임을 정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거죠. 로드맵과 오픈 레벨 시퀀스. 그래서 얘는 이름으로 정해주고요. 왜 이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정해주고 요거는 맵은 파일 네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컨텐츠 밑에 위젯 안에 마이 위젯 맵이잖아요. 요거의 그 패스 네임은 이 컨텐츠가 게임입니다. 게임 위젯 슬래시 이렇게 엔터 쳐줘요. 그리고 컴파일을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뉴 레벨 하나 해놓고요. 제가 요거 여기다가 크게 붙여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버튼이잖아요. 나의 버튼입니다도 당연히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my widget 레벨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레벨이 열리고 시퀀서가 열리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간단한데 의외로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잠깐 이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만약에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지? 패널에 보면 버티컬 박스라는 게 있어요. 버티컬 박스를 넣고 이 애들을 버티컬 박스 안에 구겨 넣을게요. 그러면 버티컬 박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빠져나왔어요. 여기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에 스페이스를 한 10 정도 스페이스를 띄우죠. 복제 스페이스, 혹시 모르니까 슬라이드도 띄울게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만약에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EP000의 시퀀스 씬 01 뭐 레벨 오픈 이런 식으로 뭐 쓰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크니까 한 12 정도, 또 한 12 정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아까처럼 얘 클릭했을 때 이게 크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해서 듀얼 모니터를 어쨌든 쓰니까. 그래서 놓고 얘를 클릭하면 당연히 이제 가서 이거 그냥 카피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복제해서 보통은 이제 EP001 너바 SC01 이렇게 치겠죠.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001의 마스터 시퀀스 뭐 이렇게 치겠죠. 얘는 레벨이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놓은지는. 그래서 저장해 놓고 보면 얘는 여기 이제 레벨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다 포인트 라이트 같은 거 하나만 놓을게요. 확인을 위해서 저장을 하면, 그래서 레벨 이거 얘는 얘고, 얘는 이거죠. 얘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뭐 씬이 많거나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작업자가 자기에게 맞게 레벨을 오픈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고난이도, 여기 이제 제가 라이트를 넣었는데 요 라이트를 끄고 끄는 거, 제가 이제 이것도 만든 거가 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 맥스 같은 거, 저는 이제 주로 맥스를 썼는데 맥스에는 그 라이트 익스플로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를 열면 씬 안에 있는 라이트들이 쭉 리스트가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값들을 이렇게 하나의 윈도우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려면 포인트 라이트를 찍고 인텐시티 가서 올리고, 얘 찍고 인텐시티 같은 거 올리고, 뭐 또는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 라이트가 더 있는데 얘는 끄고 싶어, 그럼 가서 이거 꺼야 되고, 또 이쪽 가서 이게 너무 밝은가, 뭐 계속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기능인데 왜 없지? 있으면 좋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처럼 어떤 파일을 여는 거 말고 실제 이 레벨 안에 있는 액터를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하고, 페이스도 하나 복제를 하고, 얘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라이트 오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 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도 이거는 이름 변경해서
라이트 오프. 얘는 라이트 온. 저장을 잠깐 할게요. 스페이스를 하나 복제를 해서 중간에 좀 띄워놓고요. 얘는 5 정도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걸 누르면 라이트가 오프되고 요걸 누르면 라이트가 온되는 뭐 이런 걸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라이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 라이트를 씬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라이트 오프부터 가볼게요. 어쨌든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트 클릭을 하고 자, 처음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참 말 빨리 하고 짧게 영상 만드는 들을 보면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제가 말이 많은 건지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가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무식하게 바로바로 그냥 해버릴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레벨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여기 보시면 여기에 태그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 액터를 누르면 여기가 아니구나. 디테일에서 여기서 태그를 누르면 여기 컴포넌트 태그가 있고 액터 태그가 있어요. 이거 그냥 보시면 아마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액터에 여기 태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태그가 있고 액터 태그가 있으니까 구별하시고 액터 태그에 얘는 포인트라는 태그를 주고 얘도 포인트라는 태그를 줄게요. 그리고 얘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는 홈 또는 스트리트 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는 바깥에 있는 라이트고 같이 우리는 보이지만 태그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태그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get all 여기서 잘 모르면 그냥 get 태그 하면 여기 나오죠. get all actor with tag. 태그를 사용하는 모든 액터 구하기. 그래서 눌러 놓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태그가 포인트라는 태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어레이로 나오거든요. 이거 조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태그를 찾으면 이게 하나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어레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리냐? 어레이를 받아서 하나 끄고 또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를 받아서 또 끄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루프를 돌립니다. for loop 아니죠? 여기서부터 돌려야죠. 이치를 돌려서 룩바디에서 엘리멘트를 가지고 오면 이게 어쨌든 라이트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get 컴포넌트 라이트 컴포넌트 여기 있는 요 라이트니까 라이트 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려나 모르겠네. 라이트 컴포넌트에 그러면 이제 꺼야 되니까 그 끄는 옵션이 보통 이걸 할 때 여기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비저블 이걸 끄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껐다 키는 거. 이걸 비저블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비지빌리티 set visibility 이거는 이게 켜지고 이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나? 자, 지금 켜져 있죠? 이거 꺼볼게요. 꺼집니다. 자, 그러면 다 꺼졌나요? 얘도 꺼졌나?
아, 얘는 켜져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지? 아, 제가 이걸 껐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ON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ON을 누르면 눌러서 라이트 온 이걸 그냥 똑같이 가져가도 돼요. 똑같이 가져가서 포인트가 있고 얘는 켜진다. 자, 그래서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포인트라는 이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꺼지게 하고 싶기도 하고 얘를 꺼지게 하고 싶기도 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짜놔야 약간의 자동화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벨이 쭉 있는데 내가 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다 끄고 싶어. 또는 집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애들은 다 끄고 싶어. 뭐 이렇게 자동화를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전구를 내가 다 선택해서 끄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 태그가 포인트라는 걸 내가 아예 여기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게 아니라 태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안 쓸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자 태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래프에 가서 여기 보시면 어딨어? 얘는 이름이 요건데 라이트 그리고 탭이 커졌군요. 라이트 태그 그러면 디자인 그래프에 가시면 여기 라이트 태그라는 상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get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get 텍스트 박스 가지고 오면 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 태그 뭔가를 이제 칠 거 아니에요. 쳐 넣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여기 입력된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 태그에다 넣는데 유형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스트링 to string 텍스트 가지고 와서 이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이제 이름이 없을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 여기 이 값이 있는지 만약에 뭐 여기 있으면 여기 is 밸리블이 없는데 text is empty 텍스트가 empty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불리언이 그러니까 true냐 fail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텍스트가 없으면 얘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넣어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텍스트가 이 태그에 들어가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태그를 포인트라고 치면 off on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홈이라고 치면 off o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다가 태그를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 아까 태그에 하나를 더 넣어서 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이트인 거예요. 대문자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하나 더 넣어서 얘도 라이트 그러면 태그들이 다 라이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홈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홈만 돼 있으면 오프 온 오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라이트는 다 끄고 싶어 그러면 오프하면 라이트가 다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나 또는 작업할 때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저 인텐시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위젯을 열어서요. 자, 이 슬라이드 값이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0에서 1까지인데 1이면 너무 없죠. 그래서 50 한 기본적으로 끌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0에서 60 정도를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누르고 이쪽에 보시면 on value change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움직이면 뭘 해라. 슬라이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지금 이것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슬라이드가 움직이면 태그를 다 가지고 와서 돌린 다음에 라이트 컴포넌트 밸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밝기를 바꿀 거니까 여기 밝기가 어디 있죠? 요거죠. intensity. 그러면 여기서 set intensity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갈 건데 요거의 밸류는 어디예요? 밸류 그러니까 라이트 값은 요 슬라이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쭉 끌고 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는 센스 이렇게 해서 되고 이 태그 값은 당연히 그냥 여기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똑같이 여기 이렇게 바보처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여기서 태그를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몇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슬라이드 값을 바꾸면 만약에 여기다 태그를 라이트 넣고 슬라이드 값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안 좋은 거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으면 이게 바뀌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씩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인트 값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게 몇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다시 가서 자, 텍스트를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슬라이더 밑에 넣고요. 스페이스바도 하나 복제해서 넣을게요. 그럼 이 텍스트에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이. 그러면 이 텍스트에 이 텍스트 블럭에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자동으로 어떤 다른 걸 넣어줄 수 있는 게 요 바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다가 내가 뭔가 바인드를 할 건데 바인드 생성을 누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뭐를 넣어줄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가 있겠죠? 이 슬라이드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get value 값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0이죠. 이런 식으로 6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라이트 넣고 하면은 35, 7, 요 정도 밝기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2점 그러면 이제 59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라이트 값을 한꺼번에 태그를 이용해서 끄고 키고 그 다음에 라이트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의 기능입니다. 자, 몇 개 샘플 안 했는데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한 샘플 몇 개를 해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카메라 그 멀티뷰 모니터를 그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와 연결된 멀티 모니터 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혹시라도 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공통된 주제 같은 경우는 심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